1986년 4월 26일 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날짜입니다. 새벽 1시 26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4호기 원자로의 노심이 한밤중에 폭발했습니다. 거대한 폭발로 2,000톤에 달하는 콘크리트 원자로 덮개가 거의 15m나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이어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체르노빌 구름, 즉 유럽 대부분을 가로지른 방사성 구름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이 재앙은 또한 전례 없는 건설 모험, 즉 체르노빌 석관과 오늘날의 거대한 경납 구조물의 건설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방사능과 관련된 이 대소사는 재앙 발생 한 달 만에 소련 엔지니어들에 의해 시작되어 2019년에 일부 완공되었습니다. 이번 루킹4의 새로운 에피소드에서 저는 여러분을 이 전례 없는 건설 현장의 중심으로 안내하여 세계에서 유일한 거대 구조물인 체르노빌 아치의 모든 도전 과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높이 108m, 폭 257m에 달하는 체르노빌 아치는 자유의 여신상조차도 충분히 감쌀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이 아치의 강철 구조만 해도 무게가 25,000톤에 달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구조물은 어디에서든 건설하기가 필연적으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 4월에 건설이 시작된 이 구조물은 숲과 늪지로 둘러싸인 부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건축 자재가 생산되는 공장들과는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은 이 부지의 방사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사능은 공사 작업을 극도로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21개국에서 온 200명의 기술자들에게 둘러싸여 1,200명의 우크라이나 노동자들, 이 폭발 이후 설정된 30km의 출입 통제 구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손상된 원자로를 오랫동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전히 밀폐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1986년 체르노빌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이었으며 소련, 즉 소비에트 연방의 공화국 중 하나였습니다. 폭발 이후 몇 달 동안 소련의 기술자들은 이 목적을 위해 최초의 강철과 콘크리트로 된 석관을 세웠습니다. 참사 발생 불과 2달 후인 1986년 6월부터 11월까지 9만 명의 노동자들이 체르노빌 석관을 건설하기 위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과 작업의 위험성 때문에 불안정하고 누수가 심한 구조물이 만들어졌고 시간이 지나고 악천후가 겹치면서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붕괴의 심각한 위험까지 초래하게 되었고 이는 방사성 물질이 추가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폭발 당시 원자로 내부에 있던 200톤의 연료 중 90%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강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약 15년간의 유예 기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독립을 얻은 후 우크라이나는 이 문제에 장기적으로 접근하기로 결정했고 2004년에 새로운 안전 경납 시설을 설계, 건설, 가동하기 위한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건설 대기업들이 참여했지만 결국 프랑스 기업 브이그와 뱅시가 특별히 설립한 컨소시엄 노바르카가 금소가치 프로젝트로 입찰에 성공했습니다. 이 경납 구조물의 목적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미미해지는 방사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입자의 노출을 통해 환경이 추가로 오염되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차단을 위해 내부에 스테인리스 강판이 덧대진 강철 구조물이 설계되었습니다. 프레임의 외부 덧대기는 손상된 원자로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지만 2007년 9월 계약 체결은 긴 난관의 시작이었습니다. 방사능 구역에서 작업한다는 것은 건강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기술적으로도 큰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출입금지 구역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사고 이후 몇 달 동안 대량의 방사성 잔해가 현장 곳곳에 매립되었고 이러한 매립지에 대한 정확한 지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납 건물의 건설을 시작하기도 전에 노바르카는 우선 앞으로 작업장을 세울 예정인 지역을 완전히 정화해야 했습니다. 9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지역에서 수천 톤의 토양, 식생,
방사성 폐기물을 파내고 평균 1m 높이로 모래로 대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벗겨낸 표면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방사성 원천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추가로 차단하기 위해 그 지역은 콘크리트 슬랩으로 덮였습니다. 작업자들의 피폭을 줄이기 위해 취해진 또 다른 특별한 조치는 덮어야 할 원자로 주변이 아니라 그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 현장을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덕분에 작업자들은 방사능 환경에 특화된 보호 장비 없이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고에 대비해 마스크와 2개의 선량계를 착용해 피폭량을 확인합니다. 용기가 완성된 후에야 비로소 원자로로 운반됩니다. 이것은 노버카의 엔지니어들에게 전례 없는 도전입니다. 그들은 36,000톤에 달하는 구조물을 수평으로 300m 이동시켜야 하며 이는 세계 최초로 체르노빌 아치를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이동식 구조물로 만들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거대한 아치는 롱라인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레일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레일은 테플론으로 코팅된 표면을 가진 거대한 철근 콘크리트 빔입니다. 이 소재는 아치의 받침 아래에 있는 스테인리스 강판과 결합되어 유압잭으로 아치를 최종 위치로 밀어넣을 때 발생하는 강한 마찰력을 줄여줍니다. 원자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작업하려는 같은 우려에 따라 체르노빌 경납 시스템은 2단계로 건설되었습니다. 먼저 아치의 전반부가 건설된 후 건설 현장과 원자로의 중간 지점인 중간 구역에 배치되어 후반부 아치의 건설을 위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노바르카의 엔지니어들은 놀라운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벽이 아니라 지붕을 먼저 건설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크기의 아치는 완전히 닫혀야만 안정적이기 때문에 상부를 먼저 건설한 것입니다. 완성된 후에는 수만 톤의 하중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 리프팅 타워를 이용해 30m 높이로 들어올렸습니다. 그 후 아래에 남겨진 공간에 하부 요소들을 추가하고 전체 구조물을 다시 30m 더 들어올렸습니다. 결국 반쪽 아치마다 3번의 리프팅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2016년에 손상된 원자로의 남은 부분을 해체할 수 있도록 도르래와 호이스트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각각 750톤의 리프팅 용량과 100m 길이를 가진 2대의 오버헤드 크레인이 구조물 내부에 나란히 설치되어 향후 해체 작업에 필요한 도구와 로봇을 운반합니다. 아치가 완전히 장착된 후 330m 떨어진 원자로 위로 밀려 이동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2016년 11월에 진행되었으며 거의 13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납 시스템은 2019년 7월 이되어야 완전히 가동될 예정입니다. 오랜 대기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경납 시설이 원자로를 가두기 위한 용도로만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또한 현재의 석관과 원자로의 잔해를 최적의 안전 조건에서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강사능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은 오직 기계와 로봇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 경납 용기가 이렇게 큰 이유는 덮어야 할 석관의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노바르카는 기술 건물들을 건설했습니다. 이 건물들은 인원과 장비, 손상된 원자로에서 나오는 물질 반출을 위한 아치 출입구 역할을 합니다. 둘째, 이 건물들은 환기 시스템과 전원 공급 장치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물들은 해체된 물질을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준비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3가지 기능 때문에 이 건물들은 방사선이 더 강한 방주 근처에 매우 가까이 위치해야 했습니다. 방사선은 콘크리트에 의해 차단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 콘크리트 벽이 먼저 세워졌고 작업자들의 노출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건설 현장 뒤에는 아직 답이 없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해체 작업은 언제 시작될까요?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경납 아치가 100년 동안 버티도록 보장되어 있다는 점뿐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해체 작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해체 작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경납 시스템에는 이미 거의 14억 유로가 들었으며 이는 당초 계획했던 금액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이 슈퍼아치가 체르노빌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만약 재미있으셨다면 채널 구독을 망설이지 마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곧 루킹사에서 뵙겠습니다.